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충건 교수 방송의 이충건입니다. 오늘은 2023년 9월 OECD 세계 경제 전망. 세계 전체는 3.0%, 인도 6.3%, 중국 5.1%, 한국 1.5%로 전망을 했고, 위험 요인과 정책 과제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OECD는 7월 19일 발표한 중간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세계 경제 성장률을 올해 3.0%, 내년 2.7%로 전망을 했습니다. 이는 지난 6월에 전망한 전망치보다 올해는 0.3%포인트 높였고 내년은 0.2%포인트 낮추었습니다. OECD는 미국, 일본, 브라질 등의 당초 예상보다 양호한 상반기 성장률을 반영해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상향 조정했지만은 긴축 영향 과시와 기업가 소비자 심리 하락, 중국 반등 효과 약화 등으로 내년도 경제 성장률은 둔화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이번 보고서의 제목은 Confronting Inflation and Low Growth, 인플레이션과 저성장에 직면하다라고 했습니다. 2023년 상반기 세계 경제는 예상보다 회복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지만은 내년에는 글로벌 성장이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은 낮아지고 있지만은 근원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OECD는 올해와 내년 글로벌 GDP 성장률은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거시경제 정책 긴축으로 인해서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주요 20개국 즉 G20 국가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올해와 내년 각각 3.1%, 2.7%로 세계 경제 성장률과 유사하거나 같은 추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특히 세계 경제의 양대 축인 미국과 중국의 경제 성장 속도가 올해보다 내년에 더 둔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주요국 경제 성장률을 보면은 미국은 올해 2.2%, 내년 1.3%로 전망을 하여 6월 전망치보다 크게 상향 조정했습니다. 내년은 긴축 재정으로 수요가 줄어들면서 성장세가 낮아질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작년 말 위드 코로나로 전환한 중국은 리오프닝에 힘입어 올해 5.1%로 증가하고 내년은 내수 침체와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인해서 다시 4.6%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높은 물가 상승률로 수요가 이미 둔화한 유로존의 경우는 지난해 3.4% 성장률에서 올해는 겨우 0.6%의 성장률을 보이며 간신히 제로 성장을 벗어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나마 높은 인플레이션이 실질 소득에 미친 충격파가 사라지면서 내년에는 1.1%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유로존의 경제 전망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최대 경제국인 독일입니다. 인플레이션의 고착화, 산업 부문의 부진 등의 여파로 독일은 여전히 1.9% 성장률에서 크게 하락해서 올해에는 마이너스 0.2%의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했고 내년도에는 플러스 0.9%로 전망을 했습니다. 프랑스는 올해와 내년 각각 1.0%와 1.2% 성장할 것으로 보았고 지속적인 긴축 정책을 핀 영국도 올해 0.3% 성장률에서 내년에는 0.8%로 다소 회복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는 지난해 마이너스 2.0% 역성장에서 올해는 플러스 0.8%, 내년 플러스 0.9%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일본은 임금 상승률 개선과
서비스업의 수출 호조에 힘입어서 올해 성장률이 1.8%로 상승하지만은 내년은 1.0%로 성장 속도가 다소 둔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일본의 올해 경제 성장률 1.8%는 1998년 이후 25년 만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1.5%를 추월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시아 신흥시장 경제국인 인도와 인도네시아는 올해 각각 6.3%, 4.9%로 전망을 했고 내년에는 각각 6.0%, 5.2%로 전망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사우디는 올해 1.9%, 내년 3.1%로 전망을 했고 남아공은 올해 0.6%, 내년 1.1%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OECD는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지난 6월 발표한 수치와 같게 올해 1.5%, 내년 2.1%로 전망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은 올해 3.4%, 내년 2.6%로 전망을 했습니다. OECD는 2023년 한국 경제 성장률을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지난 2021년 12월에 2.7%를 제시한 후에 지난해 6월에 2.5%, 9월에 2.2%, 11월에 1.8%로 올해 3월 1.6%, 6월 1.5% 등 5회 연속 낮추었던 것을 이번에는 멈추었습니다. 이번에 제시한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 1.5%는 우리나라 정부와 한국은행, 국제통화기금, 아시아개발은행이 발표한 전망치보다는 약간 높고 한국개발연구원 즉 KDI의 1.5%와는 같은 수치입니다. OECD는 한국의 내년 경제 성장률 역시 기존 전망인 2.1%를 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정점 이후 석유와 가스, 석탄 가격이 하락한 데 힘입어 올해와 내년 다소 완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여전히 각국 중앙은행의 목표치는 상회할 것으로 OECD는 전망을 했습니다. G20의 경우 지난해 7.8%에서 올해 6.0, 내년 4.8%로 떨어지고 유로존 역시 지난해 8.4%에서 올해 5.5%, 내년 3.0%로 기세가 한풀 꺾일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다만 아르헨티나는 기록적인 물가 상승률을 예상했습니다. 지난달 페소화 평가절하로 물가가 고공행진을 하면서 올해 118.6%, 내년 121.3%로 아주 높게 전망을 했습니다. 튀르키예도 올해 51.1%, 내년 39.2%로 높게 전망을 했습니다. 근원 물가 상승률, 즉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물가 상승률은 아직 결정적으로 하락하진 않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OECD는 G20 국가와 유로존의 경우 올해 근원 물가 상승률이 지난해보다 높은 4.3%, 5.1%를 보일 것으로 전망을 했고 내년도 이보다 낮은 2.8%와 3.1%로 전망을 했습니다. OECD는 근원 물가 상승률이 지속적으로 완화하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가 나타날 때까지 각국이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에너지 가격이 지난해처럼 정점을 찍지는 않겠지만 여전히 석유와 석탄, 가스 공급이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해서 에너지 가격 급등과 물가 상승 우려가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OECD는 6월부터 시작된 엘니뇨 현상으로 내년 일부 식량 작물이 악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인도의 쌀 수출 제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흑해 곡물 협정 중단 등으로 세계 식량 시장의 공급이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예상보다 급격한 중국의 경기 둔화도
세계 경제 성장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주요 리스크라고 OECD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위험 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OECD는 세계 경제의 하방 리스크 요인이 여전히 상방 리스크보다 크다고 예측을 했습니다. 글로벌 금리 인상의 역효과가 예상보다 강할 수 있고 인플레이션이 보다 장기화될 경우에 추가 긴축이 요구되면서 금융 부문의 취약성이 노출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통화 정책 전달의 강도와 속도에 대한 불확실성, 인플레이션 지속성이 주요 우려 사항이라고 했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은 예상보다 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국제 유가 상승 등 석유, 석탄, 가스 등 에너지 공급 차질 가능성이 여전하고 엘니뇨 등 이상기후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식량 가격 상승 우려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급격한 중국의 경기 둔화 가능성도 주요 하방 리스크로 꼽았습니다. 중국의 약화된 소비자 심리와 부동산 시장 위기, 높은 가계 부채 등은 중국 정부의 재정정책 지원 효과를 제한한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반면 미국 등 주요국의 물가 안정 가능성과 팬데믹 기간 중 축적된 초과 저축의 소비 전환, 중국 경기 부양 정책 등은 세계 경제를 회복시킬 상방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책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OECD는 주요 정책 방향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됐다는 명확한 신호가 있을 때까지 통화 긴축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확장했던 재정의 정상화와 구조적 개혁 노력이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통화 정책은 근본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적으로 완화되었다는 분명한 징후가 있을 때까지 제한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다. 정책 금리는 미국과 유로 지역을 포함한 대부분의 경제에서 최고점에 근접하거나 최고점에 근접한 것으로 보이며 높은 금리의 영향이 과시화함에 따라서 정책 판단이 보다 정교하게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각국 정부들은 증가하는 부채 부담과 고령화 인구, 기후변화, 국방에 대한 추가 지출로 인한 재정 압박에 직면해 있다고 했습니다. 단기 거시경제 정책을 보다 잘 조정하고 부채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재정 여건과 신뢰할 수 있는 중기 재정 계획을 재건하기 위한 강화된 단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성장 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구조적 정책 노력이 다시 활성화될 필요가 있고 노동 및 제품 시장의 장벽을 줄이고 기술 개발을 강화하면은 투자와 생산성 및 노동력 참여율을 높이고 성장을 보다 포괄적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주요 우선순위는 선진국과 신흥시장 경제 모두에게 장기 번영의 중요한 원천인 세계 무역을 부활시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경제 안보에 대한 우려는 특히 서비스 분야에서 무역 장벽을 낮출 수 있는 기회를 이용하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또 탄소 저감 노력의 더 나은 조정과 더 빠른 진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강화된 국제 협력이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직 이충건 교수 방송의 구독자가 아닌 분은 동영상 아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